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자, 1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함수의 극한의 마지막 6번째 프린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읽어보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써있죠. 쉽게 말하면 함수의 극한의 활용을 좀 공부해보자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활용 싫어하죠? 활용이 왜 싫냐면 그냥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뭐 극한을 구하는 방법을 가지고 극한을 구하면 되는데, 활용은 어떻게 나오냐면 리미트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극한이 이러이러한 수가 나왔어. 이러이러한 수가 나오기 위해서 그 함수는 어떤 것일까? 이런 식으로 거꾸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좀 문제가 까다롭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그동안 배웠던 거를 떠올리면서 지금 쌤이 정리해 주는 것들을 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쌤이 프린트를 만들다 보니까 프린트에 필기할 부분을 많이 못 넣었어요. 그래서 오늘 역시 포스트잇이 좀 필요한데 조금 큰 포스트잇이 필요해요. 준비를 해오면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부분이 포스트잇에 필기할 부분이에요. 상당히 많죠. 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자 봅시다. 자, 제목을 보면 미정계수의 결정이에요. 미정계수 뭐예요? 정해지지 않은 어떤 함수의 계수들을 결정해보자 뭐 이런 얘기예요. 자,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란 함수는 l이라는 실수로 수렴을 하고, 그리고 gx란 함수는 똑같이 x가 a로 갈 때 0이라는 값에 수렴을 한대요. 자, 그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분모가 다시 말해서 0으로 수렴을 한대요. 그러면 이때 이 전체가 L로 수렴하기 위해서 fx의 극한값은 무엇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분모가 0으로 수렴하는데 만약에 fx가 어떤 상수값으로 수렴한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0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간다고 볼 수 있겠죠. 뭐 혹은 뭐 분수함수의 모양에 따라서 뭐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값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fx가 x는 a에서 어디로 수렴을 해야 될까요? 그쵸. 0분의 0꼴로 만들어져야지만 뭐 인수분해나 유리화를 통해서 약분을 통해서 극한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fx도 이때는 0으로 수렴해야지만 이 전체가 극한값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결과를 얘기해 보면 여기 fx가 0으로 수렴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증명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봅시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fx에 대한 극한이에요. 자, fx에 대한 극한을 구하고 싶어서 놨는데 얘를 그냥 구하기 어려우니까 자, 주어진 조건 gx분의 fx를 좀 이렇게 조작을 통해서 사용해 보려고 해요. gx를 분모와 분자에 곱해서 결국 fx랑 같아지게. 선생님 근데 gx가 0으로 수렴하는데 얘 분모에 써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극한에서의 0은 진짜 숫자 0이 아니라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 즉 0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수기 때문에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조작을 통해서 쓰고, 자, 얘도 각각이 수렴을 하죠. 얘는 L로 수렴하고 얘는 0으로 수렴하니까 각각 수렴할 때 리미트가 마치 분배되듯이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분배되듯이 써주면 L 곱하기 0이 되기 때문에 극한값 뭐가 되나요? 즉 0이 돼요. 다시 말해서 fx의 극한이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마찬가지로 gx분의 fx가 l인데 0이 아닌 실수고, 그리고 주어진 게 여기 분자에 있는 fx가 0으로 간다고 했을 때 gx는 과연 어디로 수렴할까? 뭐 이런 얘기예요. 똑같아요. 0분의 0꼴이 돼야 얘가 수렴하는 값을 가질 테니까 gx 역시 마찬가지로 0으로 수렴한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증명도 비슷하게 해주는데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gx에 대한 극한을 구해야 되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를 놨어요. 마찬가지로 조작을 통해서 fx 이렇게 놔줄 거예요. 근데 아까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얘가 0으로 수렴하는 건 알고 있어. 근데 fx분의 gx는 어디로 수렴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gx분의 fx만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이용하려고 얘를 이렇게 번분소꼴로
이렇게 gx분의 fx 분의 1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바꿔줄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냐? 얘가 0이 아닌 L의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0이 아닌 실수라는 조건이 꼭 필요한 거였어요. 이런 증명 과정에서 L이 0이 아닌 게 필요하니까. 자, 그러면 조작을 통해서 여기는 L분의 1로 수렴을 하고 얘는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각각 리미트 분배해줘서 두 개 곱해주면 0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분자가 0으로 간다고 하면 분모도 역시 마찬가지로 0으로 가서 0분의 0꼴이 돼야지만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뭐 증명을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만 별로 어렵지 않아요. 문제를 보면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잠깐 프린트로 가봅시다. 자, 예제 1번입니다. 여기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쌤이 1, 2 이렇게 써놨는데 풀이 방법 두 가지를 좀 소개해 보려고 1, 2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자, 문제를 풀려고 확인해 보니까 분모가 어디로 갑니까? 그쵸? 0으로 가요. 근데 이 함수 자체가 6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해요. 그러면 분자에 있는 이 함수도 어디로 수렴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얘도 0으로 수렴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1로 아니죠? 0으로 수렴해야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다항함수의 수렴값을 찾으려면 그냥 1을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주어진 식은 하나인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 b 값 두 개예요. 그러면 어떤 주어진 조건을 안 썼는지 좀 확인을 해보면 요거 6으로 수렴한다는 성질을 지금 안 썼어요. 그쵸? 그럼 요 조건을 써주기 위해서 식을 하나 더 세워보면 문자를 하나로 정리해 주려고 해요. 쌤은 그냥 b로 정리를 해줄게요.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 플러스 a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값을 b에다가 다시 넣어주면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의 1 플러스 a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맞죠? 얘도 그냥 분자가 그냥 2차 함수예요. 인수분해 되나요? 그렇죠. 곱해서 상수 더해서 여기 1창의 개수가 되는 걸 찾아보면 되는데 잘 보니까 1 플러스 a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주면 곱해서 여기 상수 더하면 a만 남으니까 1창의 개수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 플러스 1 플러스 a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자 0분의 0꼴이니까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1 넣어주면 이거의 극한값은 2 플러스 a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극한값은 우리 애초에 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a는 뭐가 되나요? 그쵸, 4가 돼요. 그러면 요 a 값을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b는 뭐가 나오나요? 저 마이너스 5라는 걸 알 수 있어서 a와 b의 값을 구할 수 있었어요. 자, 어렵지 않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도 한번 쌤이 풀어보려고 해요. 자, 봅시다. 처음은 똑같아요.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수렴하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겠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처음 이 부분은 우리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부분만 복사해서 한번 붙여 넣어 봅시다. 복사. 자, 이 부분까지는 우리 똑같아요. 근데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똑같이 다항함수니까 1을 넣어주면 0의 값이 나와야 돼요. 맞죠? 그래서 쌤이 얘를 fx 이렇게 놔볼게요. 그러면 f에다가 1을 넣으면 0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죠? 극한값이 0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거 많이 본 모양 아닌가요? 어떤 함수에 1을 넣었더니 0이 나왔대요. 인수정리 기억나나요? 우리 지난번 문제풀이에서도 수업 시간에 등장해서 쌤이 좀 소개를 좀 해줬었어요. 인수정리. 기억나죠? f1이 0이니까 fx는 누구를 인수로 갖는 거예요? 그쵸? x-1을 인수로 갖는 2차식이에요. 2차식에다가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식이에요. 따라서 fx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x-1로 갖는 2차식이기 때문에 여기가 예를 들어 쌤이 그냥 k 의미로 이렇게 넣어볼게요. k 그 다음에 여기 앞에는 2창의 개수를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 1이니까
1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생략 가능하죠. 따라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fx 자리에 이거 넣어주면 x-1에 x-k 이렇게 놔줄 수 있겠죠. 요거를 지금 fx라고 놓은 거니까. 자, 그러면 0분의 0꼴이니까 약분됩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나요? 그쵸? 1-k만 남고 이 값이 6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6이에요. 다시 말해서 k는 뭐가 되는 거죠?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다 구했네. fx가 x-1에 x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5, 즉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a, 얘가 b가 되어서 a, b를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답은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은근히 인수정리가 많이 등장을 하니까 이런 방법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아까 그 포스트잇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 위에 있는 요 두 개 미정계수의 결정 요 두 개 한번 알아봤고요. 0분의 0꼴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얘도 어렵지 않아요.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대한 얘기인데, 자, 리미트 x가 이번에 무한대로 간대요. 근데 fx랑 gx가 다항함수인데 gx분의 fx를 했더니 어떤 수렴하는 l 값이 이렇게 나왔대요. 0이 아닌 수렴하는 l 값이 이렇게 나왔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수렴을 했대. 그렇죠. 분자가 차수가 더 높으면 무한대로 발산을 했을 테고 분모가 차수가 더 높았으면 0으로 수렴을 했을 텐데 얘가 0이 아닌 어떤 값으로 수렴했다는 얘기는 둘의 차수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가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요 L의 값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 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gx의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로 이 L의 값을 구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유추해낸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어렵지 않겠죠? 바로 여기 쌤이 예제 문제 하나 써놨는데 여기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 다항함수 fx가 자, 요렇게 되고 있대요. 잘 보니까 얘 어디로 가나요? 그쵸? 2차 함수 무한대로 가요. 근데 0이 아닌 어떤 1의 값으로 수렴을 했어요. 그럼 fx도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쵸? 무한대로 발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1의 값을 가졌다는 얘기는 fx는 몇 차? 그쵸? 2차식이 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가 돼야 돼요? 얘는 2고 얘도 뭔가 있어야 되는데 1이 나오려면 2분의 2가 돼야지만 1이 나오겠죠? 따라서 fx는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2x제곱인 2차 함수에 뒤에 1차는 모르니까 이렇게 미지수를 이용해서 fx를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주어진 걸 보니까 이번에 x가 2로 간대요. 그럼 여기 먼저 넣어봅시다. 제곱하면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이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네. 근데 어떤 값을 가지면서 수렴한대요. 그럼 방금 위에서 했던 성질이 복합된 문제네. 이때 fx는 또 x가 2로 갈 때 얘는 또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는 다항함수인데 얘가 0으로 가야 된대요. 맞죠? 근데 fx 이거 구했네. 여기다 여기 넣어줘서 2를 넣어서 구해보면 뭐가 돼요? 그쵸? 뭐 2를 넣어서 구해주면 AB에 관한 식이 하나 나오는데 방금 인수정리했던 걸로 한번 풀어볼까요? 인수정리했던 걸로 한번 풀어보면 fx는 x-2를 인수로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f2가 0이 되니까 자, 거기다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2니까 여기다 2 이렇게 넣어줄 수 있고 여기 또 모르니까 그냥 쌤이 임의로 k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x가 2로 갈 때 밑에 분모 인수분 해볼게요. x-2, x 플러스 1. 자, fx 넣어주면 x-2, x-k 이렇게 됩니다. 자, 약분 되죠? 그럼 1을 넣어주면 뭐가 돼요? 극한값이 3분의 2에 2-k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어디로 가나요? 1로 간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2-k는 뭐가 되나요? 2분의 3이 되고 k는요? 2분의 1이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좀 넘어가네. 따라서 fx는 2에 x-2에 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데 요 분수 거슬리죠. 어떻게 주면 돼요? 그쵸? 이 2를 여기다 곱해서 넣어주면 x 마이너스 2에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뭐 두 가지 다 이용해서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활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시 프린트로 돌아가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 1번 여기 있는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 되고, 자 이제 두 번째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얘도 좀 읽어보면 두 함수 fx랑 gx가 x는 a에 대해서 둘 다 각각 l과 m이라는 실수로 수렴을 한대요. 이때 a에 가까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a는 왜 나왔을까요? 그쵸? 여기 극한값에서 x가 a로 가까워지니까 그 근방만 한번 살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 근방에서 fx랑 gx라는 함수가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고 있대요.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각각에 대한 극한값의 대소관계는 어떨까요? 그쵸. 함수가 당연히 이런 관계면, 그 근방에서 이런 관계면 당연히 극한값도 이런 관계를 갖겠죠.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맞죠? 근데 여기에서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얘를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함수 fx와 gx가 대소관계가 이런 식으로 이어졌다고 봅시다. fx가 gx보다 작아요. 그냥 작거나 같지 않고 그냥 작다고 봤을 때 극한 사이, 즉 fx의 극한 l과 gx의 극한 m의 대소관계가 과연 어떨까 이런 얘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대소관계가 저렇게 되니까 l과 m도 그냥 l이 m보다 작아 그냥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극한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작거나 같다까지 등호까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x가 양수일 때 x 플러스 1분의 1과 x분의 1의 대소관계는 항상 x분의 1이 커요.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1과 2분의 1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듯이 뭐 이런 식이 되었는데, 각각의 리미트를 붙여볼게요. 각각의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붙여보면 둘 다 극한이 어디로 가나요? 그쵸, 둘 다 0으로 가요. 따라서 각각의 극한값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함수는 같아지지 않았지만 극한은 같아질 수도 있다는 이런 성질들을 특이하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에 대해서도 돼요. 자, 지금은 뭐 할 거냐면 같은 전제예요. fx랑 gx에 대한 극한이 각각 l과 m으로 존재할 때 hx에 대한 극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hx가 가운데 끼어 있죠. 그래서 얘는 가운데 끼어 있어서 샌드위치 정리 또는 뭐 스퀴즈 정리 또는 조임 정리 뭐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로 불리고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쓰이고 있는 정리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한번 별표를 좀 쳐볼까요? 샌드위치 정리. 자, 무슨 말이냐면 fx, hx, gx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된대요. 근데 이때 각각에다가 리미트 극한을 붙여보면 얘는 l로 수렴하고 얘는 m으로 수렴하는데 l과 m이 같아진대요. 양 끝에 극한이 같아지면 당연히 뭐 x가 이제 얘가 a로 가죠. 그럼 hx의 극한도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둘이 같아지니까 l 또는 뭐 m으로 간다. 즉 같은 극한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언제 사용하냐면 hx의 극한이 구하기 까다로울 때 여기 대소관계를 갖는 fx와 gx의 극한을 찾아서 두 개가 같아짐을 이용하여서 hx의 극한을 구할 때 이용하는 정리예요. 자, 위에서 봤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밑에 보면 여기 등호가 성립하지 않죠. 그때도 만약에 얘가 L로 수렴하고 GX가 M으로 수렴하는데 L과 M이 같아져요. 그럼 당연히 HX도 어디로 수렴하겠어요? 요 같은 L 값으로 수렴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극한은 특이하게 등호가 들어가지 않지만 극한 값에서는 등호가 들어가게 수렴한다는 사실을 갖고 있다는 거를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제 2번 한번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밑에 문제로 와보면 자,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할 때 fx에 대한 0의 극한을 한번 구해보래요. fx가 뭔지 몰라. 근데 함수끼리의 대소관계가 이런 관계를 만족을 해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0에 대한 극한이기 때문에 얘도 한번 0으로 보내보고 얘도 한번 x를 0으로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에요. 자, 다항함수니까 그냥 넣어줘도 되겠죠? 뭐 나오나요? 그쵸?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얘도 한번 해볼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3x제곱 플러스 1입니다. 얘도 다항함수 하니까 0을 한번 넣어주면 어디로 수렴하나요? 그쵸?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1이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1, 얘도 1로 수렴해요. 그럼 가운데 있는 fx도 당연히 어디로 수렴하겠어요? 당연히 x가 0으로 갈 때 fx의 값도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양 끝에 있는 함수를 가지고 가운데 있는 함수의 극한을 구해보는 샌드위치 정리, 조임 정리, 스퀴즈 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모두 고생했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